이번 시간에는 팀노바는 단가반을 왜 안 만드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팀노바가 단가반을 안 만드는 건 아니고, 사실 온라인 강의에서는 단가반을 할 거예요. 할 것이다. 왜냐면은 팀노바가 오프라인이 설립된 이유가 있거든요. 오프라인이 온라인에서는 단가반, 그러니까 좀 라이트하게 가볍게, 그래서 팀노바 라이트라고 이름을 붙일까 아마 좀 고민 중인데, 일단 팀노바 온라인이라고 할게요. 온라인에서는 상대적으로 취미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그쵸, 온라인에서는 좀 가볍게 하는 느낌,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실제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어느 정도는 주입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완벽하게 맞춰주지 못하는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오프라인보다는 이렇게 올 필요도 없고 완벽하게 퀄리티가 똑같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학생들을 보고 관찰하고 그걸 코칭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좀 더 라이트하고 경량화되고 취미반으로 배우시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취미로 배우시거나, 아니면 연령 제한도 없고 그렇게 온라인을 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프라인이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팀노바에 그 문의를 해주시는 것 중 하나가, 팀노바는 왜 온라인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죄송해요, 단가반을 안 합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팀노바가 생각하는 이상과 너무 달라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웹개발을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럼 웹개발은 사실은 서버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서버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클라이언트의 개념이 필요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기술이 유기적으로 돌고 돈다는 거죠. 재밌는 게,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안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서버와 클라 관점의 보안이 있어요. 그래서 보안 전문가라는 사람도 사실은 프로그래밍적인 영역부터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부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안도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시스템 해킹, 플랫폼 해킹, 뭐 아니면은 뭐 SSL 해킹 뭐 이런 것도 있고, 구간 암호화 쪽의 해킹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아니면은 디컴파일 해가지고 취약점을 발견한 다음에 그 발견한 취약점을 가지고 역공격을 하는 뭐 이런 공격 패턴도 존재하고, 개발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를 가지고 공격하는 패턴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웹서버 버전에 어떤 뭐 그 특이 이렇게 뭐 취약점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팀노바의 내부에서도 해킹 많이 당하는 사례 중 하나인데, 레디스 서버를 이렇게 쓰는데 패스워드를 안 걸어놓고 그냥 막 쓰면 그냥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옛날에 뭐였더라? 그 있잖아요, 해킹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다 암호화 시킨 다음에 그 암호화한 데이터로 이렇게 협박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거 복호화 해주는 복호화 키를 주겠다, 내가 암호화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달라, 이렇게 협박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랑 되게 유사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레디스에 있는 데이터를 다 지우고 돈을 요구하는 케이스도 팀노바에 있었어요. 물론 이제 뭐 중요한 데이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상관없었는데, 그런 것처럼.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 레디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이해하려면 서버의 개념이 또 필요해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클라이언트의 개념도 또 필요해서 이것도 필요해요. 근데 레디스에서도 자체적으로 보안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보안의 개념도 필요해요. 계속 연결돼요. 그래가지고 초연결 시대라고 해야 되나? 진짜 기술들이 옛날과 달라요. 그 옛날처럼 이렇게 코드 중심적인 접근을 하는, 근데 코드도 되게 중요하긴 해요. 코드 잘 짜는 것도 정말.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아까 말한 뭐 플랫폼도 이제 서로 연결이 되고 플랫폼에서 되고 플랫폼을 이용한 해킹도 가능하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iOS의 취약점 해가지고 그 iOS 플랫폼에 대한 취약점만 리포팅이 된다든지 뭐 그래서 그 iOS 자체가 가진 문제점, 좀 안드로이드가 가진 문제점, 이걸 이해하려면 클라와 서버의 개념도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 외부에서 침투하는 개념, 아니 뭐 일단 내부에 바이러스를 심은 다음에 여기 포트를 연 다음에 들어가는 개념도 존재하지만 결국에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모든 보안에서. 근데 보안을 한다고 하는데 개발을 모르면은 서버와 클라 개념도 모르고, 그리고 개발을 했을 때 클라이언트가 얘가 어떻게 빌드되어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 과정에서의 해킹 방식도 존재하고, 굉장히 이게 말을 하면 할수록 못 알아듣겠죠. 뭐 알아들으셨으면 다행인데 뭐 이 정도로 되게 연결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되게 했죠.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은 서버와 클라 그리고 개발을 한다 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해서 요것만 일단 가르치고, 기초 때는 주로 이 개념으로 가르치죠. 그래서 서버도 달아보고 클라도 달아보고 DB도 달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뭐 분산 서버 그런 개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서버 하나의 단일로 사용을 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보통 분산을 많이 하거든요. 이 분산을 이해하려면 클라와 서버와 연결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만 가르치는 교육기관 자체를 저는 신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곳은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중간 업자, 이걸 좀 쉽게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그런 그 판을 딱 만들어 놓고 그거 이렇게 깨작깨작 되는 그런 거 있죠. 툴 사용법이나 이런 거 위주로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주로 많아요. 그런 교육기관, 빅데이터는 그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니거든요. 인공지능의 어떤 초석이 되는 개념이기도 하고, 이게 진짜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은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확장되는 거예요. 빅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뭐 빅데이터 강의는 아니지만 뭐 일단은 예전에 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커지고 그 커진 데이터를 분석하고 뭐 이런 거를 하나의 컴퓨터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산해서 저장하고 분산해서 분석하고 분산해서 그 다음에 분산해서 관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기술을 총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산 서버 보면은 분산 서버는 예전부터 있던 개념이죠. 왜냐면 게임에서도 분산 서버라는 거를 많이 했었으니까, 서버를 분산하면 아무래도 사용자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들이 예전부터 존재하긴 했었는데, 근데 문제가 거기서 확장된 개념이 그 빅데이터인데, 중요한 건 진짜 웃긴 게 이거를 분산 서버 자체도 굉장히 이제 제대로 하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도 분산을 해야 돼요. 나중에 웹서버도 분산해야 되고, 분산을 해서 중간 관리자도 두고 난리 나요. 정말 복잡한 기술이고 세상인데, 사실은 저는 이걸 다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이런 기술들을 직접 다루는 것처럼 사실은 공부라는 게 깊이 있게 하면 그만큼 티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개발자들도 그런 개발자들은 존중을 하고 뭐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문화도 있고 실제 실무를 존나게 잘해요. 그런 사람들이 설계에서 그냥 끝장나요. 근데 이런 개발자들을 만들고 싶은데 제대로 배운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육기관들이 뭐 자바면 자바 하나만 딱 가르치고, 자바면 뭐 자바 뭐 C 이것만 이렇게 단가반 해가지고 요거 얼마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가는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의 핵심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런 거를 다 하려면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누군가를 카피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카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카피를 하더라도 어떤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한 뭐 그런 거에 대한 카피, 그리고 그걸 카피를 만약에 했다면, 뭐 한 적도 없지만 교육 쪽에선 했다면 정말 그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카피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사람의 어떤 전문가가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많은 고민을 했을까라는 존경심이 생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교육 쪽에서는 참고를 그렇게 하는 곳이 거의 없는데, 그래서 팀노바가 되게 독특한 건데, 그런 분이 생기신다면 제가 굉장히 존중을 하고 존경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는 별로. 네. 교수들도 별로. 교수들은 연구 쪽에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많죠. 보통은 이제 제대로 어떤 학생들 한 명 취업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교수가 있을까? 그냥 자기 수업만 하고 그냥 쿨하게 가던데. 저도 제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팀노바 강사들이 전공자들도 많고, 그리고 학생들도 전공자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얘기 들어보면 글쎄요, 그렇게 감동적인 교수는 흔하진 않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단가반으로 가르치는 게 그러니까 단가반으로 가르치는 게 문제는 아닌데, 라이트하게 좀 가볍게 가르치거나 취미반이거나 아니면 딱 그것만 하고 그냥 적당히 먹고 사는 사람들, 적당히라는 그냥 적당히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교육기관은 이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아까 말한 거, 정말 많은 분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개발자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블록체인도 가고 인공지능 간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야, 보안 간 친구도 있고요, 보안회사 간 친구도 있고,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엄청 많죠. 그 다음에 서버, 웹 서버, 아니면 뭐 소켓 서버, 그리고 API 만드는 친구도 있어요. 자사 회사의 API. 그리고 랭키지 같은 경우도, 제가 C 같은 경우는 되게 가볍게 포인터로 보는 메모리 뭐 요런 식으로 이제 한두 시간, 2시간 정도 포인트 강의를 응용 2단계 때 해주는데, 그때 되면 이렇게 얘기해도 다 알아들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제가 해주는 정도밖에 안 해도 알아서 합니다. 진짜 잘해요. 난 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마 이제 응용 2단계에서 게임을 만든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 마켓에 오픈하는 앱도 있고, 그거 나오면 제가 열심히 저도 홍보를 할 건데, 태봉이라는 친구가 만드니까 한번 기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라이트 가볍게 이제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도 꽤 퀄리티가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정이라는 친구도 굉장히 3차원 되게 재밌는 없는 게임인데 그래도 기술력은 굉장히 뛰어난 그런 게임이 나오고 있어요. 되게 멋있어요. 아무튼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그거 꼭 제가 나오면 영상 올릴게요. 그런 친구들이 게임 업체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게임 업체도 잘 안 쓰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게임 전문 교육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게임 서버는 되게 잘 가르쳐요. 참고로 게임 서버는 저도 많이 해봤고 실무에서 많이 해보다 보니까 게임 서버는 아마 저희가 제일 잘 가르칠걸요. 게임 클라이언트는 전문 교육기관은 아닌데, 중요한 건 퀄리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잘해요. 저는 그냥 어디든 갈 수 있는 개발자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발자로서 진짜 필요한 습관, 공부하는 방식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개발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방식 같은 거를 더 중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가르치는 학원이다. 학원이라고 정의하는 거 되게 싫어하긴 하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저희를 교육기관이라고 통칭하지 학원이라고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글부터 저는 팀노바는 학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맨 처음 창업할 때부터 썼던 것 같아요. 팀노바는 창업 아닙니다. 학원 아닙니다. 그냥 4년 전부터 썼죠. 저는 학원이라고 말하는 거 사실 좋아하진 않는데, 법의 테두리에서는 학원일 수밖에 없죠. 법이 학원법을 적용을 받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 취업을 굉장히 많이 잘하고 있죠. iOS 하는 친구도 많아요. 제가 팀노바에서 내부에서 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에 포피스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제 여행 이제 여행 이제 잠금하면 여행 도우미 이런 건데, 환율 계산도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고, 이제 여행 지출도 등록하고, 이제 여행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관리하고, 친구들끼리 이제 돈 얼마나 썼는지 여행지에서 n분의 1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런칭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어플이 지금 한 1만 명 정도 넘게 받았는데, 이제 그 아이폰 버전을 이제 태원 파트장한테 시켰는데, 한 번도 iOS를 해보지 않았지만 역시나 바로바로 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만드는데 좀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보안 회사를 가든 어느 회사를 가든 뭐 상관없어. 개발이란 게 근본 공통 부분이 있기 마련이니까 거기서 특수한 것만 공부하면 돼. 이런 마인드의 친구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단과반이 싫은 거예요. 오프라인은 아니 솔직히 그냥 단과반 가르치면요, 근본적인 부분은 자꾸 비는 부분이 생겨서 약간 겉핥기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제가 상담을 다 했거든요, 전화 상담을. 그래서 제가 소위 이제 자바 10년 했다는 분도 있었고, 자바 막 7년, 뭐 6년. 그럼 자바 보면 딱 이 테크트거든. JSP 자바 서블릿 페이지의 약자거든요. 그러면 서블릿 있죠. 서블릿. 아이씨 몰라. SERVLET 이걸 거예요 아마. 서블릿. 네, 서블릿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서블릿이라는 기술에 이제 스프링 쓰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국비전에서 코스예요. 코스 되게 많이 하는, 그냥 웹 개발자 하면 자바 웹 개발자 양성 이러면은 다 지금 요거하고 마이바티스나 아이바티스를 추가를 하는데, 요 테크트리로 이제 배우고 국비전에서 배운 다음에 회사에 가서 이제 3년에서 한 7년, 3년에서 10년 차까지 되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그 1기 때 저한테 이제 상담 전화를 하셨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 자바 커넥션 풀 써보셨죠? DB 커넥션 풀 써보셨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써봤대요. 그럼 거기서 커넥션에서 풀의 의미가 뭐예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 진짜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풀이라는 개념도 이게 스레드 풀이거든요. 스레드 풀? 이걸 보시는 분들 다 망쳐보시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모르셔도 그냥 뉘앙스만 보세요. 스레드 풀의 개념인데, 이렇게 막 일을 이렇게 줄 세워서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줄 세워서 1, 2 이렇게 셋, 넷, 1번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이렇게 알아서 각자 목적에 따라서 이제 일을 하는데 한 명씩 줄 세워서 보내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풀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명쾌하게 대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클라이언트 개발에서는 이 커넥션 풀의 개념, 커넥션 풀이 아니고 스레드 풀의 개념을 굉장히 공부하기 좋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을 이제 웹에서는, 웹 서버에서는 사실은 1대 다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처리하는데, 그래서 그 서버에서는 그게 내장되어 있어요. 이 풀의 개념이 굉장히 익숙하고 굉장히 잘 내장되어 있는데, 이제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버가 그걸 알아서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개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응용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어떤 스레드의 한 부분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부족한 부분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만 했을 때, 서버만, 웹만 배웠을 때. 그래서 그런 개발자는 확실히 다른 분야로 가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깊이의 차이로 볼 수 있거든요. 깊이가 별로. 그래서 확실히 설계 레벨도 그 양쪽을 이해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커요. 보안 지식이 있고 설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코드 전개 스타일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뭐 좀 어려운 말이 있었나? 그럼 뭐 혹시 여기서 제가 못 알아들은 말, 이렇게 뉘앙스도 모르겠다 싶은 말이 있으시면 저한테 다시 뭐 메일 주셔서 문의해 주세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뭐 밸런스가 무너진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먹고 살지 못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그 분야에서 쭉 가죠.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오프라인에서 제가 보고 있는데, 이왕이면은 좀 더 극단적이고 좀 더 멋있고 좀 더 쩌는, 그리고 좀 더 엘리트 개발자를 만들고자 오프라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단과반이 진짜 필요하시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에 기대를 해주시면, 제가 처음에는 자바부터 할 것 같거든요. 자바나 C에서 C랑 C++ 중에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전공자들이 많이 하는 언어라서. 아니면 파이썬도 생각 중인데, 일단 자바 C++부터 할 생각인데, 일단 자바일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그때는 단과반으로 제가 열심히 해보려니까 연구 중이에요. 좀 더 온라인에서 효과적인 커리큘럼을.
그때 기대를 하시고, 단가방이 오프라인에서는 앞으로도 없을 거고, 오프라인은 오프라인 나름대로 명품 그대로 가져갈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